할머니! 오늘은 아무한테도 문 열지 마세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정말 위험합니다. 낯선 사람들이 할머니 집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절대 문 열어주지 마시고 전화도 받지 마세요. 어르신, 집에 계신 거 다 알고 있어요. 문 열어주세요. 민수야, 2층으로 올라오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하지? 2층으로 올라가서 방문 잠그고 숨어 계세요. 안방 문고리가 덜컥 돌아가고 쿵쿵 부서질 듯 흔들렸습니다. 순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군가 집안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외곽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살아가시는 68세 순애 할머니. 매일 새벽 정원에 물을 주며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시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 배달 청년 민수가 이상한 경고를 남겨둡니다. 과연 순애 할머니에게 어떤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새벽 5시 반. 김순애 할머니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벽잠이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 혼자 사는 2층 단독주택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순애는 침실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협탁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보,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네요. 창문을 열자 시원한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정원의 채소들이 물을 달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토마토, 고추, 상추, 깻잎. 모두 순애가 정성스럽게 키우는 소중한 식구들이었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예쁘게 자라주렴. 물 뿌리개를 들고 정원으로 나섰습니다. 하나하나 물을 주며 오늘도 건강하게 자라달라고 속삭였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식물들과 나누는 무언의 대화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순애의 하루는 항상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고 혼자가 된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규칙적인 생활만이 쓸쓸함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때 저 멀리서 자전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신문 배달하는 민수의 자전거 벨소리였습니다. 28세의 건장한 청년이 자전거 뒤편에 신문 꾸러미를 가득 싣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애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동네에서 신문 배달을 시작한 지 2년. 처음엔 그저 신문만 건네봤던 사이였는데 어느새 가족 같은 정이 생겼습니다. 민수야, 벌써 이렇게 더워졌구나. 목마르지? 여기 물이나 마셔. 순애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시원한 물을 한 컵 따라왔습니다.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찬물이었습니다. 민수는 고맙다며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목이 얼마나 말랐는지 금세 컵이 비었습니다. 아, 시원해요. 할머니 물이 제일 맛있어요. 더우면 언제든 들러서 물 마시고 가거라. 민수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언제나 자신을 진짜 손자처럼 대해주셨거든요. 세상에 이런 분이 또 계실까 싶을 정도로 정이 많으셨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 친할머니도 이렇게 좋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는 다 똑같아. 손자 같은 사람 보면 그냥 챙기게 되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배달할 신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순애네 집에서만큼은 항상 잠시 쉬어갔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그냥 신문만 던져두고 지나갔는데 말입니다.
할머니, 오늘 오후에 비 온다고 하던데 빨래 걷어놓으세요. 그래. 고마워. 날씨 예보는 요즘 잘 안 봐서. 요즘 폭우 많이 와서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순애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청년은 왜 이렇게 자상할까요? 요즘 젊은이들은 모두 차갑다고 생각했는데 민수는 달랐습니다. 그럼 할머니, 내일 또 뵐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무리하지 말고. 민수의 자전거가 골목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순애는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손자 같았습니다. 신문을 펼쳐들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세상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네요. 정치 소식, 경제 뉴스, 사건 사고. 하지만 순애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날씨였습니다. 민수 말대로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정원 애들이 좋아하겠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언제나 간소했거든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하나, 컵 하나, 국그릇 하나. 예전엔 남편과 아들, 셋이 함께 앉아 떠들썩했던 식탁이었는데 말입니다. 아들놈은 언제 한번 올까? 시계를 보니 아침 7시. 아들 진호에게 안부 전화라도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바쁜 직장 생활에 방해될까봐 참았습니다. 요즘 아들은 연락도 뜸했습니다. 결혼 후 서울에 살면서 더욱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 사건들이 터졌나 봅니다. 보이스피싱, 전화 사기, 독거노인 대상 범죄. 뉴스를 볼 때마다 세상이 점점 무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믿을 구석이 없어.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화로운 동네 같아 보이지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이었거든요.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무서운 일이 바로 자신에게도 닥쳐올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애의 일상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새벽마다 정원에 물을 주고 민수와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20분쯤 늦은 새벽 6시 20분. 민수의 자전거 소리가 들려왔는데 평소처럼 경쾌한 벨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순애는 정원에서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언제나 밝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빛도 어딘가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모습도 평소와 달리 어딘가 서둘러 보였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왜 이리 늦었니? 얼굴도 안 좋아 보이고. 민수는 자전거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민수야? 무서운 일이라도 생겼어?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신문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환하게 웃지 못했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아무한테도 문 열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말에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민수는 다시 한번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어젯밤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이 골목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할머니 집 앞에서 서성거리는 것도 봤고요.
순애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니? 무슨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수상해요. 새벽 3시쯤에 검은색 승용차가 이 앞을 몇 번이나 지나갔거든요. 천천히 마치 집을 살피듯이. 순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뉴스에서만 듣던 일이 정말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 오늘은 정말 조심하세요. 전기 점검, 가스 점검, 택배, 그 어떤 이유로 와도 절대 문 열지 마시고요. 진짜 급한 일이면 저한테 먼저 전화하세요. 민수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지금까지 전화번호도 안 물어봤네. 미안해, 민수야.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니까요. 정말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112에 신고하시고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애를 정말 걱정하고 있다는 게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너는 어떻게 알았니?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는 걸. 민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냥요. 신문 배달하다 보니까 새벽에 이상한 걸 많이 보게 돼요. 하지만 순애는 느꼈습니다. 민수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단순히 우연히 본 게 아니라는 것을. 민수야, 혹시 너도 위험한 건 아니지?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만 조심하세요. 민수는 서둘러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평소처럼 여유롭게 인사를 나누지도 못하고 급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순애는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신문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면서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체인도 걸어놓았습니다. 마루에 앉아 신문을 펼치는데 안에서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쪽지를 주워들었습니다. 민수의 급한 글씨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위험합니다. 어젯밤에 저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머니 집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절대 문 열지 마시고 혹시 전화 와도 받지 마세요. 제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순애의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니요. 그럼 민수도 위험에 빠진 건가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소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저 골목 어딘가에 누군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순애는 집안의 모든 문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현관문, 뒷문, 창문까지. 그리고 전화기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7시. 하루가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벌써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다니. 진우야, 엄마 좀 도와줘.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아직 이른 시간이라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쪽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듯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순애는 전화기를 꽉 쥐고 현관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려 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현관문 바로 앞에서 순애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 땀이 흥건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냥 지나간 건가 싶어 안도하려는 순간 띵동,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를 최대한 침착하게 내려고 했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기점검 나왔습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순애는 민수가 남긴 쪽지를 떠올렸습니다. 절대 문 열지 말라고 했잖아요. 정기점검요? 오늘은 점검일이 아닌데요. 긴급 점검입니다. 어제 이 지역에 정전 사고가 있어서 안전 확인차 왔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정전 같은 건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전기가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실래요? 문구멍으로요. 밖에서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신분증요? 그런 거 안 봐도 됩니다. 빨리 문 열어주세요.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정중했는데 이제는 약간 짜증스러워 보였습니다. 순애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정기점검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죄송하지만 신분증 확인 안 되면 문 못 열어드려요. 나중에 다시 오세요. 할머니,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구세요. 그냥 잠깐만 열어보시면 되는데. 이제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애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진짜 전기회사 직원이라면 정중하게 대기라고 했을 텐데.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순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됐어. 이 집도 아니네. 갑자기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존댓말도 안 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순애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가버린 건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창문 틈으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한 남자가 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전기회사 작업복 같은 건 입지 않고 그냥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골목 저편에 서 있는 또 다른 남자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구나.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남자는 잠시 뭔가 이야기를 나눈 후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이 집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급히 민수의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민수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방금 전에 누가 왔었어. 정기점검 나왔다면서. 근데 이상해서 문 안 열어줬거든. 잘하셨어요. 절대 문 열면 안 돼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집 안에 있어. 근데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모든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전화 끊지 마시고 계속 저랑 통화하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순애는 전화기를 들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모든 문을 확인했습니다. 현관문, 뒷문, 베란다 문까지 다 잠겨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 사람들이 대체 뭘 원하는 거니? 할머니, 혹시 최근에 아들분한테서 이상한 전화 같은 거 받으신 적 없으세요? 순애는 생각해 봤습니다. 진호한테서 받은 전화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습니다. 별로 없었는데 요즘엔 연락도 뜸하고. 그럼 아들분 명의로 대출이나 투자 같은 거 하신 적은요? 그런 건 절대 안 했어. 그런 거 잘 모르거든. 민수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집에 귀중품이나 현금 같은 거 많이 보관하고 계세요? 별로 없어. 통장도 은행에 맡겨뒀고.
그럼 왜 하필 할머니 집을? 민수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뒷마당 쪽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담장을 넘는 소리 같았습니다. 순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야, 뒷마당에도 누가 있는 것 같아.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민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거실에 있어. 어디로 가야 하지? 2층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방문 잠그고 숨어 계세요. 순애는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었습니다. 뒷마당 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꽉 잠갔습니다. 그리고 협탁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민수야, 2층 방에 숨었어. 너무 무서워.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창문 밖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봤습니다. 뒷마당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담장을 넘어온 것 같았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뒷문 쪽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돌려보기도 하고 창문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지? 민수야, 정말 뒷마당에 사람이 있어. 뒷문을 확인하고 있어. 지금 몇 시죠? 민수가 갑자기 시간을 물었습니다. 8시 반쯤 될 거야. 이상해요. 보통 이런 일은 밤에 하는데. 민수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거세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쿵쿵쿵. 할머니, 집에 계신 거 다 알고 있어요. 문 열어주세요. 이번에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친근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위협적이었습니다. 순애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이제 앞뒤로 사람들이 있는 거였습니다. 민수야, 이제 앞에도 또 다른 사람이 왔어. 여자 목소리야. 할머니, 절대 대답하지 마세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마시고요. 하지만 밖에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아들분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 왔거든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호가 보낸 사람이라고요? 아들이 무슨 일로 사람을 보냈다는 거지? 아들분이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할머니를 찾으신다고 해서 모시러 왔습니다. 순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진호가 응급실에? 민수야, 진호가 응급실에 갔다는데? 할머니, 속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만약 정말이라면? 순애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진짜 진호가 위급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지? 할머니, 지금 바로 아들분한테 전화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요. 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겠네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진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진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진호야, 너 지금 어디 있니? 회사에 있는데요. 왜요, 엄마? 너 병원에 안 갔어? 병원요? 저 멀쩡한데요. 무슨 소리세요?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거짓말이었구나. 진호야, 지금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너가 응급실에 갔다고 거짓말하고 있어.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뭐라고요? 엄마,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지금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진호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알겠어. 조심해서 와. 진호와의 통화를 끊고
다시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진호는 멀쩡해. 회사에 있대. 다행이에요. 정말 나쁜 놈들이네요. 밖에서는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요? 정말 급한 일이라니까요. 목소리가 점점 거세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뒷마당에 있던 남자가 뒷문 쪽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문을 따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뒤에 있는 사람이 문을 따려고 하는 것 같아. 할머니, 지금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저도 지금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버티세요. 순애는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입니다. 저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무서워서요. 지금 어디 계신가요? 순애는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세요. 하지만 경찰이 올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아래층에서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발소리였습니다. 순애는 전화기를 꽉 쥐고 숨을 죽였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전화를 끊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들어왔어. 정말 집 안으로 들어왔어. 할머니,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경찰이 곧 도착할 거예요. 하지만 아래층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계단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 쪽에서는 여전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나오세요.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아래층에 들어온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 할머니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바보야. 분명히 집에 있어. 아침에 신문 받는 거 봤잖아. 두 사람이 서로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더욱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럼 어디 숨어 있는 거야? 2층 찾아봐. 발소리가 계단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애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2층으로 올라오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하지? 할머니, 침대 밑으로 숨으세요. 절대 소리 내지 마시고요. 순애는 재빨리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먼지투성이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젊은 남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나와주세요. 거짓으로 친절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속마음은 전혀 다르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2층 복도를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방들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 작은 방 문이 열리는 소리, 점점 안방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침대 밑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꽉 쥐고 있었지만 이제 민수와 대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무서웠거든요. 안방 문고리가 돌아갔습니다. 잠겨 있어서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방은 잠겨 있네.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세게 밀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문이 흔들렸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문이 튼튼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만 더 밀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경찰차다. 남자가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뭐? 벌써? 현관 앞에 있던 여자도 당황하는 소리였습니다. 빨리 나가자.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도망가는 소리였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담장을 넘는 소리, 현관 앞에 있던 여자도 급하게 사라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경찰이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침대 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직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수예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민수가 왔구나. 민수야. 순애는 침대 밑에서 기어나와 방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2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어요?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너무 무서웠지만. 순애는 민수를 꽉 껴안았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어르신,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찰관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기점검이라고 찾아온 남자, 뒷마당으로 넘어온 남자, 아들이 응급실에 갔다고 거짓말한 여자까지. 전형적인 주거침입 사기 수법이네요. 요즘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우리 할머니 집을? 민수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보통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노리죠. 돈을 빼앗거나 집안의 귀중품을 훔치려고 하는 겁니다. 순애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구나. 집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뭔가 가져간 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경찰관들이 집안을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아무것도 가져간 건 없었습니다. 순애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실패한 거였거든요. 정말 잘하셨네요. 문 안 열어줘서 큰일 안 당했습니다. 민수가 미리 경고해 줬거든요. 순애가 민수를 바라보며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요? 보통 이런 사기꾼들은 무작위로 대상을 정하는데 할머니 댁은 며칠 전부터 미리 계획된 것 같아요. 순애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누군가 할머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경찰관의 말에 순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자신의 정보를 알려줬다는 건가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혼자 사신다는 것, 직구조, 생활 패턴 같은 것들을 누군가 미리 알려줬다는 뜻입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할머니를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이런 사기는 내부 정보 없이는 이렇게 정교하게 계획할 수 없거든요. 순애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 중에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할머니, 최근에 집에 다녀간 사람들이 있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순애는 생각해 봤습니다. 별로 없었는데 가끔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오시고 전기 검침하시는 분, 가스 검침하시는 분 정도. 혹시 수리업체나 배달업체에서 온 사람은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럼 가족분들은요? 순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들이 한 달 전에 한 번 왔었어요. 그 후로는 연락도 뜸했고 경찰관이 뭔가 적어가며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오셨을 때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별로요. 그냥 안부 보러 왔다가 금방 가셨거든요. 하지만 순애는 그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진호가 왔을 때 뭔가 이상했었거든요. 평소보다 급해 보였고 돈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아드님이 돈 이야기를 하신 적 있나요? 경찰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순애는 망설였습니다.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게요. 순애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왔을 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보증을 서달라고. 민수와 경찰관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안 된다고 했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 보증 서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때 아드님 반응이 어떠셨나요? 순애는 그날을 떠올려 봤습니다. 진호는 화를 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었고요. 좀 화내셨어요. 엄마가 자식을 믿지 않는다고. 경찰관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아드님이 빚이 있다고 하셨나요?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사업 확장 자금이 필요하다고만. 사업이 뭘 하시는 분이죠? 잘 모르겠어요. 무역 관련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건 안 알려주더라고요. 민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그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지금으로선 단정할 수 없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순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진호가 이런 일에 연관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때 현관 쪽에서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진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문 열어주세요. 순애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진호를 보고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경찰관이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문 열어드릴까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진호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고요? 진호는 순애를 꽉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예전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진호야. 도대체 무슨 일이었어요? 진호가 경찰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드님이시군요. 대개 사기꾼들이 침입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진호의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사기꾼이요? 정말이에요? 네. 다행히 어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셔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진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엄마, 정말 무서우셨을 텐데. 하지만 경찰관의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아드님, 혹시 최근에 빚이나 금전적인 문제가 있으셨나요? 진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데요? 이런 사기 사건들이 보통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일어나거든요. 내부 정보요? 진호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누군가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사기꾼들에게 넘겨줬다는 뜻입니다. 진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호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진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순애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진호가 연관된 일이었구나. 진호야, 도대체 무슨 일이니?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진호의 표정을 보니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진호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입을 몇 번 열었다가 다시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경찰관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업이 잘못됐어요. 빚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얼마나? 2억 정도.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2억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고리대금업자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갚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엄마 집을 담보로 잡자고 했어요.
순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집을 담보로? 처음엔 거절했어요. 정말이에요, 엄마. 진호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한테 해를 가하겠다고.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정보를 넘겨준 거예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정말 다른 방법이. 순애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키워온 소중한 아들이었는데 이제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온 사람들이야? 네. 하지만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할 줄은. 경찰관이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물었습니다. 고리대 금업자들 이름이나 연락처를 아시나요? 김 사장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전화번호는 계속 바뀌어서. 어디서 만나셨나요? 강남 어디 사무실에서요.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어요. 순애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너무 슬펐습니다. 진호야, 너는 엄마가 이렇게 무서워해도 괜찮았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엄마를 팔아넘긴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순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이렇게 아들에게 화를 낸 적이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엄마한테 직접 해를 가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럼 경찰서에 신고하지 그랬어. 그럼 저를 죽이겠다고 했어요. 진호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경찰관이 진정시켰습니다. 일단 침착하시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시는 모든 걸 말씀해 주세요. 진호는 눈물을 닦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대출업체인 줄 알았어요. 금리도 그럭저럭 괜찮았거든요. 언제부터 이상해졌나요? 3개월 전쯤부터요. 갑자기 금리를 올리고 못 갚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다른 방법이요? 부동산 담보 같은 거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가족 재산을 담보로 하자고 했어요. 순애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처음엔 거절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엄마 사진을 보여주면서 혼자 사시니까 위험할 수 있다고 협박했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사진을 어떻게 구했죠? 제 핸드폰에 있던 걸 보여줬나 봐요. 그때 핸드폰을 뺏어갔거든요. 경찰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다 넘겨준 거군요. 혼자 사신다는 것, 직구조, 생활 패턴까지.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순애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평생 너만 믿고 살았는데.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때 경찰관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용의자들 체포했습니다. 김모 씨 일당 3명 전부 검거했습니다.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잡혔구나. 이제 안전합니다. 하지만 아드님은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제가 잘못한 일이니까. 순애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진호야. 네, 엄마.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한다. 네, 정말 죄송해요. 경찰관이 진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순애는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세요. 순애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야, 너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진호가 경찰차로 향하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언젠가 용서해 주세요. 순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사라지고 나서야 순애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민수가 급히 순애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안으로 들어가서 쉬세요. 순애는 민수의 도움을 받아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배신했다니요. 민수야, 나는 뭘 잘못했을까? 순애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민수는 순애 옆에 앉아서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아들이 이런 짓을 했을까? 내가 사랑을 덜 해줬나? 아니면 교육을 잘못했나? 할머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른이 된 사람이 하는 선택은 본인 책임이에요. 순애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팔아넘길 수가 있지? 민수는 순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더 이상 위험하지 않아요. 고마워, 민수야. 너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순애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핏줄도 아닌 이 청년이 친아들보다 더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니?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할머니가 없거든요. 어릴 때 돌아가셔서 순애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랬구나. 할머니를 보면 제 할머니가 생각나요. 그래서 더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순애는 민수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 앞으로도 제가 계속 지켜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순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배신감, 상처, 그리고 고마움까지. 민수는 말없이 순애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마치 진짜 손자처럼. 한참을 울고 나서야 순애는 마음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민수야, 배고프지? 뭐라도 해줄게. 괜찮아요, 할머니. 쉬세요. 아니야. 뭔가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순애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만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계란과 파, 김치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김치볶음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순애를 따라와서 도와주었습니다. 파를 썰어주고 설거지도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혼자 하면 또 생각이 많아져. 둘이 함께 요리를 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민수와 함께 있으니 외롭지 않았습니다. 김치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둘이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 정말 오랜만에 해봐서 걱정했는데 최고예요. 순애는 민수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말입니다. 민수야. 네, 할머니. 앞으로 너를 내 진짜 손자라고 생각해도 될까? 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말요? 응. 피보다 더 소중한 게 마음이라고 생각해. 할머니, 저도 정말 좋아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 겪은 모든 일들이 무색할 정도로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순애는 슬펐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대신 민수가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신문 배달이 끝나면 들러서 함께 아침을 먹었고
저녁에도 종종 들러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덥네요. 민수가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수야, 여기 시원한 두유 있어. 마셔. 순애는 냉장고에서 두유를 꺼내왔습니다. 민수가 좋아한다고 해서 미리 사둔 것이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민수는 두유를 마시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에 같이 드라마 볼까요? 요즘 재미있는 게 있던데. 그래, 좋지. 순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약속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순애가 좋아하는 호두과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고마워.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깊니? 둘은 거실에 앉아 드라마를 봤습니다. 가끔 웃기는 장면에서는 함께 웃었고 슬픈 장면에서는 함께 울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민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응. 너 같은 손자가 있으니까 행복해. 저도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행복해요. 순애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외로웠던 내 새벽에 뜻밖의 인연이 찾아왔구나. 민수도 순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그래, 우리 계속 함께하자.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오늘 순애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피보다 진한 인연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실화 바탕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